안녕하세요 여러분, 이인철TV의 이인철 변호사입니다. 오늘도 유인경 기자님 모셨습니다. 제가 또 전문이 이혼 전문 변호사다 보니까 이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, 주변에 뭐 친구분이나 뭐 후배, 뭐 이혼하신 분은 많이 계신가요? 많죠. 네. 두 번, 세 번. 두 번, 세 번 하시고 있어요. 능력이죠. 그럼 주로 어떤 이유로 이혼을 많이 하나요? 가장 많은 건 폭력성, 또 하나는 성격인데 그 성격이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이 결국은 폭력으로 좀 이어지는 맞습니다. 경우가 많아서 그렇고, 경제적 문제를 요즘은 여성들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.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남편이 마누라도 포기한 불쌍한 백수로서 20년째 저한테 생활비를 안 주고 있으나 그게 저는 그게 썩 문제가 안 돼요. 둘 중에 하나 능력 있는 사람이 벌면 되지. 왜냐면 제 남편은 뭐 폭력성도 없고 화를 안 내요. 근데 문제는 더 잘 아시겠지만 이혼이 행복하려고 더 즐거움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그렇죠. 정말 살기 위해서 하는 하잖아요. 거죠. 네. 근데 젊은 세대들은 사랑하는 느낌이 없어졌다고 이혼을 좀 쉽게 여자한테. 네. 그다음에 뭐 아주 사소한 문제. 왜 당신 엄마한테는 10만 원 주고 우리 엄마한테는 5만 원 줘? 뭐 이런 이유로 너무 쉽게 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서, 그러면 그렇게 다 100% 맞춰줄 상대를 구할 수가 있을까? 그렇죠. 이런 생각 가끔 해봐요. 근데 제가 이제 항상 이런 질문 드리는데요. 이제 외국과 우리나라가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? 외국은 좀 쉽게 이혼이 되지 않습니까? 네. 파탄주의라고 해서 그렇죠. 파탄만 되면은 뭐 누구 잘못을 따지지 않고 이혼을 이제 인정해 주는 게 있는 파탄. 대부분 선진국이 다 네. 해당하고요.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유책주의라고 해서 상대방이 꼭 이혼 당하면 사유가 있어야 돼요. 반대로 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혼을 아예 못하고.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걸 저는 꼭 법으로 얽혀둘 수는 없고, 원수가 됐는데 그리고 이혼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이 거의 지옥 같을 텐데 그거를 뭐 항소, 상고 3년, 5년까지 끌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한쪽에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다쳤다면 파탄주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. 그러니까 그 파탄이 아무리 폭력과 무능과 뭐 점철돼도 괜찮아라고 사는 사람도 있고, 그냥 왠지 뒤태가 마음에 안 들어.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뭐 개인의 영역이긴 하나 이제 법에서 너무 묶어두면 그렇죠. 네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어라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참고 사는데, 우리는 죽어도 이혼 못해라고 할 수도 없어 라고 강하게 규제되어 있으면 오히려 거스르는 점이 더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파탄주의를 항상 지지하는 입장이라서 뭐 뉴스고 방송에 얘기하는데, 그래도 이제 또 유책주의도 나름 일리가 있는 게, 특히 이제 그 아내분들의 그런 어떤 그 한이라고 해야 될까요? 내가 정말 이혼해주면 지는 것 같고, 그런 그 본처의 그런 자리를 지키려는 그런 주관이 있잖아요. 생각.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? 개인의 성격이고 본인이 얼마나 기여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라고 분하기도 하고,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만, 그 배신감 때문에 본인을 황폐하게 만들지는 않을까. 본인도 얼마나 힘들까요? 그 법적으로 남아있는 본처 자리, 이미 그때는 이제 상쇄되고 자녀가 계신다면 그 자녀들도 그 차라리 깨끗하게 해서 양쪽 부모 왔다 갔다 하는 게 낫지 그걸 못 견뎌 하는 경우가 많아서, 그분들은 이혼 상담만이 아니라 좀 심리 상담도 좀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, 제 친구도 남편이 이제 바람을 처음에는 너무 분노하다가 근데 결국 이혼하게 된 계기가, 이 사람의 바람은 스쳐가는 바람이 아니라 지병이구나. 맞아요, 습관이에요. 그래서 이제 이혼할 동의를 해주긴 했는데 그 사이 8kg가 빠졌어요. 근데 체중이 빠진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. 물론 지금은 뭐 잘 지내긴 하는데 회복이 됐는데, 상대가 인정하지 않는데 나만 느끼는 배신감, 원망은 우리가 파놓은 구덩이 우리가 빠지는 것 같은 느낌 들어서 스스로를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근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이제 그 굉장히 이제 안타깝죠. 본처 입장에서는 얼마나 분하고 화가 나고. 근데 이 심리적으로 저는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. 우리가 사람을 잡으려면 잡을수록 더 도망가고 싶고, 근데 오히려 쿨하게 그러면 가볼 때는 가봐. 나 같은 여자 만나. 그러면 또 가다가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요. 그럼요. 그죠? 좀 제일 중요한 건 부부 생활을 유지하는 힘은 상대에 대한 헌신과 배려일 수도 있으나 본인에게 좀 헌신하고 사랑해주고. 좋은 말씀이에요. 본인에게 좀 투자하고 남편과 아내한테 같이 희생할 바에는
상대방도 또 그게 또 힘들어하죠 오히려. 제가 깜짝 놀랐던 일이 있는데 이제 뭐 유튜브에 한번 나가서 뭐 기쁨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기쁨이라고 써있는 컵을 샀다. 근데 여러 잔이 있었지만 내 잔만 샀다. 남편 잔도 살 수 있었으나 내 것만 샀다. 기쁨을 나 혼자 느끼겠다 그랬더니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린 거예요. 부럽다는 거죠. 그러니까 많은 여성 주부들이 나만을 위한 이 머그잔 하나 사는 거에 이렇게 죄책감을 느끼거나 부담스러워하고 신경을 쓰는구나. 근데 평소에 좀 이런 거 좀 사주면 그렇죠. 나 괜찮아, 나 잘하고 있어. 이게 좀 보여주면 민초 변호사가 좀 어려워지고. 근데 그래도 뭐 한 가정을 또 지키는 일이니까 이게 사실 이 남편이나 아내가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사람 만났다. 말씀하신 대로 그냥 쿨하게 하면은 다시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다음에 이제 이혼한 분들이 주변에서 많아서 재혼에 성공하신 분도 있죠. 그렇죠. 근데 이제 재혼을 하다 보니 재혼 가정을 유지하는 데 들였을 에너지와 이해심을 초혼 때 유지했으면 그러니까 그렇진 않았을 것 맞아요.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정말 돈이 있어야 돼요. 그렇죠. 돈을 생각 안 하고 이혼을 결정하셔서는 안 된다. 맞습니다. 예. 자, 그러면 오늘은 우리 이민건 기자님과 또 이혼에 대한 얘기를 말씀 나눴는데 다음에는 돈, 재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?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